이 텐트는 말이죠, 한때 제가 정말 구입하고 싶었던 텐트였습니다. 컬러도 마음에 들고 브랜드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 때문에 정말 구입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캠핑페어 가서 실물 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그래서 구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계속 궁금했습니다. 자, 이 텐트 제가 구입하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텐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텐트는 2인용 자립식 더블월 4계절 MSR 어세스2 텐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도토리묵님 광고인가요? 광고 협찬 이런 거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빌려주셨는데 한 번도 안 쓰신 거를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님. 설치하고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구성품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너 텐트 본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플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폴대가 있는데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의 이스턴 폴대가 하나 있습니다. 팩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텐트의 무게는 총 1.86kg이 되겠어요. 2인용 더블월 4계절 자립식 텐트가 1.86kg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가벼운지, 그리고 제대로 된 텐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설치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 뭐 2인용 텐트라고 하더라도 저 혼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6kg 텐트 애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람쥐님 모시고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님, 다람쥐님 이 한번 텐트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텐트 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1.86. 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럼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네. 무게만, 야, 정확하네. 팩을 내 모서리에 박아서 이너 텐트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대를 체결해 주면 돼요. 근데 어세스2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메인 폴대하고 그다음에 리치 폴대가 별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업그레이드형에서부터는 이 리치 폴하고 메인 폴이 그냥 한 세트가 돼 있어요. 이스턴사의 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폴대를 체결해 주고 나서 리치 폴대 입구 쪽에도 폴 팁이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 주고 나머지 후크들을 걸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 텐트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너무 쉽죠, 여러분? 이 폴팁에다 폴을 끼워 놓고 후크만 걸어주면 알아서 모양을 잡아주고 설치가 됩니다. 자, 이너 텐트를 한번 쫙 살펴볼 텐데 우선 좀 특이한 부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은 일체형 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치 폴이에요. 그런데 이 리치 폴이 입구 바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구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좀 특이한 형태의 리치 폴이다. 그래서 이 머리 쪽 공간하고 이 출입구 쪽 공간에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떨지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가운데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자, 위쪽이 높은 대신에 이쪽은 약간 죽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말이죠. 여기도 정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공간이 죽는지 아닌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 자, 문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텐트의 유일한 외시 부분입니다. 이 문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치 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이 반만 이렇게 열립니다. 또 신기한 게 보통 텐트들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에 문이 있기 마련인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저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쪽에 문이 위치해 있다. 이런 형태의 더블월 텐트들 레인 플라이하고 메인 폴대를 잡아주는 벨크로 테이프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에? 이 레인 플라이 안쪽에 말이죠. 그런데 이 텐트는 레인 플라이에 그런 벨크로가 없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텐트 모양을 갖추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람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너 텐트와 비슷하게 이 위쪽은 높은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정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환기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 쪽에는 따로 환기창이 없어요. 뭐 지퍼를 열기만 하면 뭐 환기는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다른 쪽에 환기창을 찾아보니까 위쪽에는 없고 이 머리하고 발 쪽에 이런 환기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환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퍼가 여기 있어요. 지퍼는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원단으로 덮어놔서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를 했고, 열고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특이합니다. 요거는 사계절용 텐트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텐트들 같은 경우는 이 팩이 박혀 있는 스트링을 제거하고 이 반대편에 말아줄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쪽에.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습니다. 열고 고정할 수 있는 형태는 딱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로만 문을 열고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밖에서 봤을 때 이 머리 쪽의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107cm예요. 제가 매트 위에 올라와서 앉는다 그래도 가운데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이쪽에 굉장히 죽었잖아요, 공간이. 길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드로 왔는데 이 정도 닿는다? 사이드도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여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이한 형태의 리치폴 덕분에 이 머리 공간, 이쪽 문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도 잘 견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쪽 공간은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107cm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폭은 127cm입니다. 127cm면은 참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한 120만 돼도 충분히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트 사이즈거든요. 몇몇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64cm 정도 되는 그런 사각 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2개 넣는다고 해도 한 1cm 벗어나긴 하지만은 127cm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매트 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폭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길이는 여기 텐트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길이는 213cm가 되겠어요. 자, 213cm면 어떤 길이냐? 213이라고 하면은 누웠을 때는 전혀 문제 없지만 뭐 매트 길이라든지 또 침낭 길이, 그 다음에 실내에다도 좀 짐을 보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한 못해도 한 220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살짝 실사용하면 살짝 짧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쪽에도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또 천장에도 이렇게 있어서 랜턴을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 캐러비너를 연결하면 랜턴을 더 걸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수납 공간은 머리하고 발 쪽에 똑같은 메쉬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썩 작지도 않고 사이즈는 아주 넉넉한 것 같습니다. 뭐 랜턴,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뭐 안 쓰는 것들 이렇게 보관하기에는 아주 넉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공간이 있죠.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실의 직선 거리는 76cm입니다. 자, 76cm는 전혀 좁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전실 위쪽을 견인해주는, 지탱해주는 폴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비해서 위쪽이 많이 죽는다. 하지만은 뭐 배낭 놓고 등산화 놓고 뭐 간단하게 발열 도시락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져요. 위쪽이 많이 죽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전실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실내 딱 들어와서 느낀 거는, 야, 이게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제가 만약에 촬영을 안 하고 백패킹만 올고지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텐트를 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텐트를 사지 않습니다. 왜? 카메라 나올 공간이 안 나옵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텐트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구성품에서부터 설치, 리뷰까지 한번 쫙 해봤는데, 장점, 단점 총평을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매번 제 의견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저울 다람쥐님 의견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총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다람쥐님, 네. 어떠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좀 약간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촬영 조건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마음에 들었음에도 이 앞에 촬영하는 공간이 아예 안 나와요. 저희 이제 카메라랑 그 마이크 세팅을 하다 보면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약간 그래서 좀 포기한 텐트예요. 그런데 텐트는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 단점 총평을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래요,
2인용 사계절 더블월 자립식인데 1.86kg. 이 가벼운 무게가 우선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내 공간, 머리 공간, 텐트 뒤쪽 공간도 참 괜찮았다. 그거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 사계절 텐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계절용 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뭘 빼고? 여름을 빼고. 왜? 메쉬도 조금이에요. 문도 반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쓰기 정말 힘들 것 같고, 문이 반밖에 열리지 않고 전실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체감하는 공간, 그런 공간은 좀 더 좁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해도 돼요? 네.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가벼워요. 예? 패킹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시간 트레킹, 등산을 하신 분들, 그런 백패커 분들이 쓰기에 아주 괜찮은 텐트다. 하지만 저희는 공간이 안 나와서, 카메라 둘 공간이 안 나와서 이 텐트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캠. 구독자님 빌려주셔가지고 오늘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MSR 어세스 2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근데 저희 거 2인용 만지다가 이거 들어보니까 엄청 가벼워요.